8년 96개월 매달 180만원 총 1억 7천만원 잔액 영원. 엄마 돈은 어디 갔어? 그날 밤 침대 밑에서 발견된 또 다른 통장 2억 3천만원. 이 돈은 누구를 위한 돈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요양원 8년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요양원의 오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락스 냄새가 하얀 복도를 타고 흐르고 멀리서 휠체어 바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형광등은 웅웅거리며 싸늘한 빛을 쏟아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깼습니다. 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해도 너무하시네요. 48세 박성호의 목소리가 좁은 복도를 갈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대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김미경 원장의 책상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쾅! 내가 8년간 꼬박꼬박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또 돈 타령이야. 성호의 고함에 복도를 지나던 요양보호사들이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보호자 한 명이 문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혀를 차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 또 시작이네. 70세 김미경 원장은 안경 너머로 성호를 차분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요양원을 운영하며 수십 명의 보호자를 상대해 온 그녀에게 성호 같은 유형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 진정하세요. 여긴 요양원입니다. 원장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단호한 어조로 이어갔습니다. 지난 8년간 물가는 쉼없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식자재비도 의료용품비도 모두 올랐어요. 월 180만 원은 이제 최소한의 관리비일 뿐입니다. 96개월 동안 잘 협조해 주신 건 저희도 잘 압니다. 하지만 협조라고요. 성호는 억울하다는 듯 허공에 삿대질을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카트를 밀던 요양보호사가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향을 돌려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1억 7천만 원이에요. 1억 7천. 성호는 손가락을 펴 보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 엄마 한 사람 먹이고 재우는데 그 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못 냅니다.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원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성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긴장감만이 공기처럼 떠돌았습니다. 성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의 눈빛, 절박함과 광기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성호의 고함 소리가 닫힌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74세 이정자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 앙상한 나뭇가지, 날아가는 까마귀 한 마리, 정자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주름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톱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놓인 이불을 더듬더듬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발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양이 순이었습니다. 3살배기 얼룩 고양이 순이는 침대 밑 마룻바닥 한 곳을 집요하게 긁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낡은 나무 바닥이 긁힐 때마다 희미한 나무 가루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고양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내가 긁어도 거긴 대답이 없단다. 정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8년, 96개월,
2920일 요양원에서 보낸 세월이 정자의 등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순이는 정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긁어댔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정자는 고양이의 집착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선을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뿌릴 듯 어두웠습니다. 정자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성호야, 너는 정말 돈만 보이니? 이 애미는 안 보이냐? 아들이 찾는 것이 과연 자신의 안부인지 아니면 돈인지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어둠이 정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2014년 12월 추운 겨울 성호의 치킨집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압류 딱지가 유리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전기료 미납, 임대료 체납. 가게 안쪽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리고 앉은 성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40세 남자의 어깨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빚이 8천만 원이나 쌓였어. 성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매달 이자만 150만 원이야.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 정자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이 아들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자식이 죽겠다는데 엄마가 뭘 못하겠니?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성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 엄마, 딱 1년만 고생해. 내가 금방 모시러 올게.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쿵,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정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계약서를 적셨습니다. 1년, 그 1년이 8년이 될 줄 둘 다 몰랐습니다. 그 1년이 96개월로 늘어날 줄 둘 다 몰랐습니다. 현재 요양원 정원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낙엽이 뒹구는 벤치에는 힘없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자의 차가운 손을 거칠게 꽉 잡았습니다. 정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호의 손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보호자가 없는지, 요양보호사가 지나가지 않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성호는 목소리를 낮추고 정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혹시 따로 둔 돈은 없어? 엄마 돈은 다 어디 갔어? 정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축 늘어졌습니다. 성호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겼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잔액이 0원이라고요. 엄마 장례비 580만 원도 없어서 대출받아야 할 판이에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의심, 탐욕스러운 집착. 정자의 마음속에서 통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딘가에 숨겨둔 돈이 있다면 지금 말해야 할까? 죄책감과 불안이 정자의 가슴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성호의 눈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10년 전 그 땅 팔았을 때 보상금 3억이었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혹시 동생 민철이한테 다 줬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호의 추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분명히 어딘가에 돈 숨겨뒀죠? 정자는 그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엄마 돈은 어디 갔어? 그날부터 정자의 평온한 요양원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아들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정자의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침대 밑 고양이 순이가 긁어대는 그곳에는 2억 3천만 원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호의 거실은 대낮인데도 커튼이 쳐져 어두컴컴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TV는 꺼진 지 오래였고 정적만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퀴퀴한 음식물 냄새가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성호는 휴대폰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쾅! 제발 좀 그만해. 성호는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붉은 글씨가 선명한 고지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최종 독촉 18만 원, 신용카드 대금 연체 420만 원, 학원비 미남 95만 원, 건강보험료 체남 32만 원. 성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숫자를 누를 때마다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벌써 8년이야. 8년. 요양비로 매달 180만 원씩 96개월이면. 성호는 계산 결과를 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억 7,280만 원. 그의 피 같은 돈이 요양원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노인네 숨겨둔 쌈짓돈이 있을 텐데. 성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성격에 그 큰 땅을 팔고 남은 돈이 없을 리가 없어. 3억이었어. 3억. 다 어디 갔을까? 성호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돈에 쫓기는 사람의 공포가 서서히 그를 잡아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로비는 오후의 나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TV를 무표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박자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서 환자의 기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콜로, 콜로. 요양보호사 강하늘이 차트를 들고 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32세의 하늘은 단정한 핑크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님 오셨어요? 하늘은 차트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식사량이 좀 줄어드셨어요. 어제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복도를 서성이시더라고요. 관절염 약도 단계를 조금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은 정자의 건강 상태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하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고 있었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설명을 마치자 성호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아, 예. 그런 건 알아서 해주시고요. 성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면회 오는 다른 사람 없었나요? 뭐 통장이나 귀중품 같은 거 저한테 안 맡기고 따로 보관하시는 건 없고요. 하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로비에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하늘은 차트를 가슴에 꼭 안으며 성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님 건강보다 통장 잔액이 더 궁금하신 건 아니겠죠? 하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성호는 당황한 듯 헛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들로서 재산 관리 좀 도와드리려는 거지. 성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경멸 어린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다른 요양보호사가 두 사람을 힐끗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 또 시작이네. 성호는 살금살금 정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자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거친 숨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후, 그녀의 마른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보랏빛 멍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성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낡은 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성호는 숨을 멈추고 정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정자는 깨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서랍 안을 뒤졌습니다. 낡은 내복, 해진 양말, 색바랜 손수건, 실망스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옷장 구석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는 건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모서리가 다해진 가족사진 한 장, 알알이 빠진 깨진 안경 케이스. 성호는 조급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짜 이 노인네, 나 몰래 돈을 다 어디다 써버린 거야? 그는 낮게 읊조리며 성경책을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툭!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붉은 글씨의 고지서들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1억 4천만 원 빚, 매달 150만 원 이자, 아이들 학원비. 성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야? 정자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정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성호는 당황하며 서랍장을 닫으려다 오히려 쾅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황함은 이내 날카로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성호는 정자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정자의 마른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기억 좀 해봐요. 10년 전인가 그 땅 판 보상금 있잖아. 그 큰 돈이 다 어디 갔느냐고. 혹시 동생 민철이 놈한테 다 준 거 아냐? 정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겁에 질려 눈동자를 떨었습니다. 돈이라니. 나 그런 거 모른다. 성호야, 왜 이러니?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왜 몰라요. 장남인 나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억이었어요, 3억.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정자는 가물가물한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압박에 입술만 바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정자의 밭은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성호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어머니의 얼굴을 차갑게 훑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달력을 넘겼습니다. 3월 18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봄날이었습니다. 정자는 평소와 달리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외출 코트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앉아 흰 머리를 정성껏 빗어 넘겼습니다. 작은 손가방을 품에 꼭 안은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던 하늘이 정자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또 18일인데 나가시게요? 하늘의 물음에 정자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공원에 바람 좀 쐬러 가려고. 하늘은 벌써 몇 달째 18일마다 외출하는 정자의 모습이 못내 궁금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도, 1월 18일에도, 12월 18일에도 정자는 어김없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8일이면 반드시, 꼭 18일만 되면 나가시네요. 어디 좋은 데라도 가시는 거예요? 하늘이 넌지시 물었지만 정자는 그저 가방을 고쳐줄 뿐이었습니다. 그냥 약속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정자는 짧은 대답을 남기고 요양원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멀어지는 정자의 뒷모습을 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3월 18일의 찬바람 속에 정자의 낡은 코트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발걸음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요양원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또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원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들어선 성우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성우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요양비 지불 내역 전부 다 뽑아주세요. 미경 원장은 안경을 벗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님, 그건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무슨, 내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 내가 주인이나 마찬가지 아냐. 성우는 억지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보호자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아까도 복도에서 고함치던데. 미경 원장은 입술을 꾹 다물고 성우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박성호 씨, 지금 원장실에서 소란 피우시면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경의 단호한 목소리에도 성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비요? 좋아요. 불러보세요. 8년간 1억 7천만 원 넘게 쏟아부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성우의 고함 소리가 요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점심시간, 요양원 식당은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어르신들의 말소리로 북적였습니다. 달그랑 달그랑. 식판에는 멀건 미역국과 김치, 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묘한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술 떴습니다. 밥알이 둥둥 뜬 미역국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성우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정자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숟가락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엄마는 밥이 넘어가? 챙!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습니다. 국물이 정자의 환자복에 튀어 붉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정자는 너무 놀라 숨을 헐떡이며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후, 성우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자식 굶어 죽는 건 안 보이고 밥이 넘어가냐고. 쾅! 성우는 악을 쓰며 식판을 밀쳐버렸습니다. 식판이 엎어지며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주변 어르신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뛰어와 성우를 말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우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정자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나 지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쳐들어온다고. 그런데 엄마는 여기서 편하게 밥이나 축 내고 있어. 그 돈 다 내놓으란 말이야. 정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밥알이 묻은 입술을 떼지도 못한 채 정자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뚝뚝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소동 후 성우는 씩씩거리며 정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고요했습니다. 성우의 시선이 침대 밑 낡은 여행용 가방에 꽂혔습니다. 손잡이는 다해지고 여기저기 낡은 스티커가 붙은 가방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성우는 거칠게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는 낡은 내복과 양말들 뿐이었습니다. 성우는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휘리릭. 그때 가방 안쪽 깊은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붉은색 통장. 성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한 입출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잔액란에는 선명하게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잔액 영원, 10원 하나 남지 않은 완벽한 영원이었습니다.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통장을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잔액이 빵원? 영원? 이게 말이 돼? 성호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웃음은 이내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나 속인 거야? 8년 동안 나를 돈 없다고, 거지꼴로 살면서 돈 한 푼 없다고. 성호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쾅. 침대 시트를 걷어차고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휙 퍽.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지직 웅웅. 성호는 정자에 짐이 든 보따리를 질질 끌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짐을 왜? 성호는 짐 가방을 쾅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시립요양원으로 옮길 겁니다. 성호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노인네, 여긴 과부네. 당장 짐 싸. 하늘은 경악하며 성호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지금 적응하셔서 잘 지내시는데 갑자기 옮기시면 충격받으세요. 그리고 시립은 대기도 길어서 당장 갈 수도 없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가 돈 못 내겠다면 그만이지. 성호의 고함 소리가 복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다른 방 보호자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제 어미를 저런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쯧쯧.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호는 짐 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차앙, 당장 퇴소 절차 밟아.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 테니까. 성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정자의 방,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서 TV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옆방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릴 뿐 요양원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크윽. 정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젖은 베개에서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자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흑흑. 가슴을 치며 토해내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난 애미라 미안해. 정자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사과를 되뇌었습니다. 빚에 쫓기는 아들에게 미안한 건지, 먼저 간 남편에게 미안한 건지, 아니면 비참해진 자신에게 미안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불 위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야옹. 고양이 순이가 침대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정자의 가슴팍에 웅크렸습니다. 까칠한 혀로 정자의 젖은 뺨을 핥아주었습니다. 발짝. 정자는 순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순이야, 너만 내 편이구나. 절망의 끝자락. 정자의 통장은 0원이었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는 숫자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밑 순이가 긁던 그곳에는 2억 3천만 원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분노,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내일이면 쫓겨날지도 모를 두려움.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침대 밑 마룻바닥 아래 8년간의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창으로 오후의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을 타고 부유하며 반짝였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조용한 요양원의 저녁이 찾아왔지만 정자의 방에는 기묘한 소음이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마룻바닥을 긁는 삭삭거리는 소리. 요양보호사 하늘은 차트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정자의 침대 밑이었습니다. 고양이 순이가 유난히 한 곳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앞발로 마룻바닥 틈새를 쉼없이 파내듯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나무가루가 조금씩 일어나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이야, 왜 그래? 거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은 장난스럽게 말을 걸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하늘의 손길도 무시한 채 더 격렬하게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하늘은 문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 며칠 전부터 계속 저기만 긁었지? 며칠 전? 아니다. 며칠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순이는 항상 같은 자리를 긁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듯이 순이의 집요함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하늘은 순이를 살짝 안아 올리고는 마룻바닥을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오래된 나무 바닥, 긁힌 자국들이 여러 겹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순이가 긁어놓은 자국 사이로 무언가가 희끗하게 보였습니다. 비닐, 낡은 마루 틈새로 삐져나온 것은 분명 검은 비닐 끄트머리였습니다. 하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하늘은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틈새에 볼펜을 집어넣어 비닐을 쑤셨습니다. 쑥쑥 비닐이 조금씩 밀려나왔습니다. 하늘은 숨을 죽이고 마룻바닥 틈새를 살폈습니다. 나무 널빤지 하나가 미세하게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집어넣어 틈을 벌리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검은 비닐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32세의 젊은 요양보호사 하늘에게 이런 탐정 놀이는 낯설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서임을 알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마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거, 뽀얀 먼지 속에서 붉은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색 통장, 국민은행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하늘은 통장을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자 할머니가 8년간 지켜온 비밀이구나. 마루 한 조각이 삐걱거리며 완전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아래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낡고 먼지 쌓인 붉은색 통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표지에는 익숙한 시중은행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통장이잖아.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8년 동안 숨겨온 그 비밀의 통장일까요? 아니면 성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또 다른 돈일까요? 하늘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통장을 펼치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성우였습니다. 짐을 챙기러 왔던 그가 열린 문틈으로 하늘의 행동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성우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본능적으로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보호자님, 이건... 하지만 성우는 더 빨랐습니다. 그는 하늘의 손목을 낚아채고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내놔. 거친 손길에 하늘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통장이 허공에서 춤을 추듯 성우의 손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휙, 내놓으라고. 이건 내 거야. 성우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우리 엄마 거니까 내 거라고.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그건 어머님 물건이에요. 하늘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성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통장만 움켜쥐고 도망치듯 방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은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를 막아섰지만 성우의 완력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비켜요. 쿵!
하늘이 벽에 부딪히며 신음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의 비밀이 성호의 손에 들어간 순간 요양원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첫 페이지부터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꿀꺽 2014년 3월 18일 입금 100만 원, 2014년 4월 18일 입금 150만 원, 2015년 1월 18일 입금 200만 원, 매달 18일마다 꼬박꼬박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입금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야? 성호는 횡설수설하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잔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잔액 5천만 원, 잔액 1억 원, 잔액 1억 8천만 원. 숫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성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아까 그 통장은 0원이었는데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성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잔액 2억 3천만 원. 성호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 10, 100, 1000, 성호의 손가락이 숫자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심장이 쿵쿵쿵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8년 동안 요양비가 비싸다며 징징거렸던 자신, 어머니를 추궁하고 의심하고 식판을 엎어버렸던 자신, 정작 어머니의 발밑에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깔아두고 있었다는 사실, 충격을 넘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진짜야? 꿈이 아니야? 성호는 통장을 비비며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억 3천만 원. 그 숫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성호는 비틀거리며 정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걸터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다는 것을. 성호가 들어서자마자 통장을 정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통장이 허공에서 펄럭이며 숫자들을 흩뿌렸습니다. 펄럭, 펄럭. 엄마, 이 돈 뭐야? 엄마 돈은 어디 갔냐더니 이게 다 뭐야? 성호의 고함에 정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건 정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 몰래. 정자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성호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냐고. 혹시 훔친 거야? 아니면 아빠 유산 숨겨둔 거야? 2억 3천이라고. 2억 3천.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호는 정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대답 좀 해봐요.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0원이라며. 통장에 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2억이 있어? 왜? 정자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뚝뚝. 입술은 떨리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요. 제발. 잠시 후 긴 침묵을 깨고 요양보호사 하늘이 정자를 부축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요양원의 복도는 끝없이 이어진 터널 같았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선 복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웅웅웅 멀리서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덜컹 덜컹 하늘은 정자의 팔을 단단히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력하게 떨던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자의 눈동자에는 서슬퍼른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벼려온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8년 96개월 2920일. 정자는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되었네요, 할머니. 하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8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상자를 이제는 열어야 할 때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때가 됐어. 정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온 이야기의 첫 장을 스스로의 손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성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통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탐욕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정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엄마가 이제 다 말해줄게.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2억 3천의 진실을 말이다. 침대 밑 마룻바닥 아래 숨겨진 8년의 비밀. 2억 3천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금액.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정자가 왜 이 돈을 숨겨야 했는지, 성우가 매달 보낸 180만 원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매달 18일의 비밀은 무엇이었는지 모든 것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밀이 남았습니다. 성우는 2억 3천만 원 통장을 손에 쥔 채 원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봤어요? 우리 엄마 통장. 성우는 통장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2억 3천만 원이에요. 이 돈 당장 내놓으라고 하세요. 이건 내 거예요. 성우는 미경의 책상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튕겨 올라갔습니다. 쾅! 김미경 원장은 안경을 벗으며 차분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성호 씨, 미경은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그리고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성우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툭, 파일 겉면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성우 요양비 납부 내역 2014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박성호 씨, 당신이 매달 보낸 요양비 영수증입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성우는 흠칫 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미경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바스락, 빼곡하게 쌓인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 2014년 3월부터 보세요. 미경은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입금액 180만 원, 매달 180만 원씩 8년간 보내셨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요양비잖아요. 미경은 차갑게 웃으며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요양원 수납액 90만 원.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미경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월 90만 원입니다. 순간 원장실에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왜? 성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수증에는 익숙한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성우 이정자 계좌 입금 180만 원,
하지만 그 아래 요양원 수납 확인액 90만 원, 차액이 90만 원.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하늘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빨강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줄들이 화면 가득했습니다. 보호자님, 하늘은 성호에게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이 줄 보이세요? 하늘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성호 계좌 내역 2014년 3월 25일. 이정자 계좌 출금 180만 원. 2014년 3월 25일 실버타운. 요양원 입금 90만 원. 2014년 4월 25일. 이정자 계좌 출금 180만 원. 2014년 4월 25일 실버타운. 요양원 입금 90만 원. 하늘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매달 25일 어머니 통장에서 180만 원이 출금됩니다. 그리고 10분 뒤 요양원으로 90만 원이 입금되죠. 하늘의 시선이 성호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나머지 9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경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삐삐삐 월 90만 원 차액 96개월 삐. 계산기에 숫자가 떴습니다. 8,640만. 미경은 계산기를 성우 앞에 탁 놓았습니다. 180만 원 중 90만 원은 당신 주머니로 들어갔더군요. 96개월 동안 하늘에.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총 8,640만 원. 어머니 요양비라고 속여서 챙긴 돈이 그만큼입니다. 성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 잠시 빌려 쓴 거야. 곧 갚을 거라고. 진짜야. 성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요양비가 비싸잖아요. 180만 원도 모자랄 판인데 내가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미경은 대답 대신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지급 내역서. 어머님은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국가에서 요양비의 80% 이상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죠. 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은 장기요양급여 내역서를 성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급자 이정자 장기요양 3등급, 월 급여액 150만 원, 정부 지원금 112만 원 80%, 본인 부담금 38만 원 20%, 정부 지원금이 매달 112만 원씩 나오고 있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받는 실제 본인 부담금은 7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매달 18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셨죠? 성호는 입을 떡 벌린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경이 서류를 탁탁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이용해 공적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법적으로 횡령입니다. 하늘의 선언에 성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건 다들 그렇게 한다고. 성호는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요양원비 원래 비싸잖아. 내가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엄마 돈 좀 쓰는 게 뭐가 어때서. 미경 원장이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보호자 내 20년 요양원 운영하면서 처음 봅니다. 미경의 싸늘한 일갈에 성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는 성호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8년 전 2014년 3월 18일 정자는
낡은 코트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넣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국민은행 중앙지점. 은행 창구 직원은 정자의 단골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번 달도 적금 넣으시는 거죠? 정자는 수줍게 웃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응, 우리 손주 대학 갈 때 보태줘야지. 며느리 모르게 해줘. 응, 정자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쉿, 직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비밀이에요. 통장에는 매달 18일 정기적금이라는 글자와 함께 숫자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2014년 3월 18일 적금 입금 100만 원, 2014년 4월 18일 적금 입금 120만 원, 2014년 5월 18일 적금 입금 15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자는 18일이면 어김없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2015년 겨울 눈 오는 날 정자는 지팡이를 짚고 눈길을 헤치며 은행으로 갔습니다. 사각, 사각. 할머니, 이 눈에 왜 나오셨어요? 직원이 놀라며 정자를 부축했습니다. 전화 주시면 다음에 오셔도 되는데.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꼭 18일에 와야 해. 손주 녀석 대학 가려면 아직 멀었어.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엔 200만 원 넣어줘. 2018년 여름, 정자는 폭염 속에서도 은행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정자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고3이 됐어.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지? 2022년 봄, 정자는 마지막 적금을 부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목표액 달성하셨어요. 직원이 축하하며 통장을 건넸습니다. 최종 잔액 2억 3천만 원. 정자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생했구나, 내 자신아. 하늘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당신 몰래 당신 자식들을 위해 돈을 모으던 날이었어요. 당신이 90만 원을 빼돌려 술값으로 쓰는 동안 할머니는 남은 90만 원 중 요양비를 내고 남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적금을 부으셨던 겁니다. 매달 18일 요양원을 나서는 정자 할머니의 뒷모습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미경 원장이 책상 위를 정리하자 그 아래에 깔려있던 마지막 서류 한 장이 드러났습니다. 그 종이에는 충격적인 횡령의 총액이 적나라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우 횡령 금액 명세서, 기간 2014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개월수 96개월, 월 횡령액 90만 원, 총 횡령액 8,640만 원. 성우는 그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1, 10, 100, 1000만. 단위가 올라갈 때마다 그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8,640만 원. 그것은 어머니의 피와 눈물이자 자신의 파렴치함을 증명하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성우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잠시, 정말 잠시, 입안이 바싹 말라 말은 자꾸만 끊겼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 종이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뚝뚝. 창밖에서는 평화로운 새소리가 들려왔지만 성우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미경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제 남편도. 미경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당신 같은 자식 때문에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떠났습니다. 미경은 안경을 벗고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요양비가 아까워 몰래 약을 끊고 싼 기저귀를 쓰라고 강요했죠.
결국 욕창이 생겨 폐혈증으로 미경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늘이 조용히 미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경은 다시 눈을 뜨고 성호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평생을 바친 노인들이 울음을 삼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죗값을 치르세요. 미경은 인터폰을 들어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오세요.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뚜벅뚜벅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치직거리는 소리, 치직 10-4, 수신 완료, 찰그랑거리는 수갑 소리, 찰그랑, 찰그랑.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김미경 원장님 신고 접수건으로 출동했습니다. 박성호 씨 계신가요? 성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성호는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도망칠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이미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성호는 다급하게 복도로 뛰쳐나가 정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성호는 정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가 말 좀 잘해줘. 나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떡해. 성호는 읍소하며 매달렸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전셋집 보증금도 빼야 할 판이야. 엄마, 제발 경찰 아저씨한테 말 좀 해줘. 오해라고. 성호는 정자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찾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보호자와 어르신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요양비 횡령했다며 8천만 원이나 빼돌렸다던데. 쯧쯧. 불효막심하네. 정자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찰이 잠시 물러서자 정자와 성호는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묻어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아들에게 쏟아냈습니다. 내 자식 걱정하는 놈이 내 애미 밥숟가락은 왜 뺏었느냐. 정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쿵. 그 한마디가 성호의 가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2억 3천을 왜 모았겠니? 너 빚 갚아주려고.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자식들, 내 손주들, 걔들은 너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정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뚝뚝. 내가 8년간 빼돌린 8천만 원. 나 다 알고 있었다. 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하지만 내가 빚에 쫓긴다기에 그냥 못 본 척했다.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신 나는 내 밥값을 줄였어. 약값을 아꼈어. 옷도 안 사고 과일도 안 먹고 한 푼 두 푼 모았지. 손주들이 너처럼 빚쟁이한테 쫓기는 인생 살지 않게. 정자는 성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밥그릇까지 엎어버렸구나.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사람 법대로 해주세요. 쿵. 성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하지만 정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성호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박성호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호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엄마. 하지만 정자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가 되어 아들의 어리광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가장 아픈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96개월의 거짓말 8,640만 원의 횡령. 그리고 매달 18일 한 어머니의 눈물.
진실이 밝혀진 순간 요양원에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짝짝짝짝.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 손주들을 위해 돈을 모은 할머니, 그녀는 과연 무엇을 선택한 것일까요? 모든 서류가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치장 면회실은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두꺼운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사람, 그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 차림의 그는 유리 너머 어머니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작고 왜소했지만 눈빛만은 8년 전 그날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펴는 정자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흐릿한 복사본 위로 2억 3천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정자는 그 종이를 유리에 대고 성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돈, 정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거다.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조금 더 가까이 댔습니다. 내가 빚에 치여 살 때 아이들 공부시킬 돈이 어디 있겠냐. 내가 입고 먹는 거 아껴서라도 걔들 공부는 시켜야겠다 싶었다. 정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뚝뚝. 그래서 모았다. 내 밥과 내 약값 줄여서 한 달에 80만 원씩 남기면 거기서 요양비 70만 원 내고 10만 원이라도 모으려고.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달은 100만 원도 모았어. 식사를 한 끼만 먹고 약을 절반만 먹고. 성우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아팠던 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값 아끼려고 그랬어. 관절염 약이 비싸거든. 한 달에 30만 원씩 하는데 그걸 15만 원짜리로 바꿨지. 그럼 15만 원이 남잖니. 성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셨던 거예요? 내가 식판을 엎어버렸을 때 엄마는 하루 한 끼만 드셨던 거예요? 정자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늙으면 원래 잘 안 먹게 되더라고. 그것보다. 정자는 통장 사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돈으로 민준이, 민지 둘 다 대학 보낼 수 있어. 4년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내 빚도 다 갚을 수 있고. 그럼 너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잖니. 성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면회실을 울렸습니다. 성우는 구부정한 등 위로 쏟아지는 죄책감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유리벽에 이마를 박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돈은 다 어디 갔냐고. 내가. 성우는 오열하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향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원망과 후회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식판을 엎었을 때 엄마는 그날 저녁도 굶으셨죠?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으아. 정자는 유리병 너머로 손을 뻗어 아들의 굽은 등을 쓰다듬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유리에 막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통곡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뚝뚝뚝. 엄마, 진짜 미안해요. 나 같은 놈은 자식 자격도 없어요. 엄마가 8년간 아껴서 모은 돈을 나는 8년간 빼먹고 있었어요. 성우는 유리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쾅, 쾅,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자는 떨리는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성호도 자신의 손을 유리 반대편에 댔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둔 두 손, 닿을 수 없는 거리. 하지만 마음은 8년 만에 처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성호야, 정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미워서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야. 너를 바로 세우고 싶어서야. 손주들한테 떳떳한 아빠 되라고.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엄마가 진짜 날 사랑했다는 거. 죄송해요, 엄마. 며칠 뒤 요양원 정원 한쪽 벤치,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정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과 미경 원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정자 곁에 섰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했습니다. 하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장례비 580만 원은 별도 계좌로 이체했어요. 손주분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8천만 원 예치했고요. 아드님 빚 1억 4천만 원 변제 완료했습니다.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40만 원은 말씀하신 대로 요양원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 끝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마친 정자는 펜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이제야 짐을 좀 내려놓는 것 같구먼. 정자는 먼 산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8년 동안 가슴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비밀과 죄책감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란 민들레, 하얀 토끼풀, 분홍 제비꽃,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흩어졌습니다. 까르르, 하늘이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훌륭한 결정이세요. 미경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정자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없었으면 난 끝까지 비겁한 엄마로 남았을 거야. 세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햇살이 정자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요양원 정원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휘리릭, 휘리릭, 분홍빛 꽃잎들이 봄바람에 춤을 추듯 날아갔습니다. 벤치에는 하늘과 미경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무릎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사진 속 정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 이정자 할머니 1948년 2025년 정자 할머니 하늘이 아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가실 때 참 편안해 보이셨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뿐이셨지만 그래도 짐을 다 내려놓고 가셔서 다행이에요. 하늘이 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하늘아, 나 이제 순이 만나러 간다. 걱정 마라.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휘리릭, 미경이 눈가를 닦았습니다. 성호 씨, 출소하고 완전히 사람 달라졌더라고요. 지난주에 인사하러 왔는데 어머님 산소 앞에서 1시간 동안 울었대요.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졸업하는 거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 그렇게 손주 대학 가는 거 보고 싶어 하셨는데 미경이 하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정자가 고양이 순이의 무릎을 베고 잠든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 정자. 정자 할머니는 고양이 순이랑 잘 계시겠죠? 하늘의 물음에 미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분명히.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정자를 추억했습니다. 화창한 졸업식 날, 캠퍼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학사모가 꽃빛처럼 흩날렸습니다. 우와, 여기저기서 셔터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찰칵, 찰칵, 꽃다발을 든 가족들 틈에서 성우는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그늘이 옅게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깊어져 있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 멀리 단상에서 내려오는 청년이 보였습니다. 학사모를 쓴 훤칠한 청년, 박민준, 바로 성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우는 인파를 헤치고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민준아, 졸업 축하한다. 민준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 학비 할머니가 다 내주셨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간 할머니가 밥값 아끼고 약값 줄이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성우는 민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내 인생을 지켜주신 거다. 잊지 마라. 민준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요. 민준은 품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정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도우면서 살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민준의 눈에 맺힌 눈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반짝. 성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시 시작해요. 할머니가 주신 두 번째 기회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성우는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뚝뚝 하늘 위 어딘가에서 정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요양원 마당. 계절은 돌고 돌아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겼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휘리릭, 휘리릭. 햇살이 잘 드는 벤치에는 새로운 입소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두툼한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크윽, 크윽. 그때 풀숲에서 고양이 순이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뿐, 사뿐. 순이는 익숙한 듯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야옹. 노인은 잠결에 손을 뻗어 순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순이는 가볍게 뛰어올라 노인의 무릎 위로 올라갔습니다. 담요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웅크렸습니다. 동그랗게, 포근하게. 노인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맞춰 순이의 몸도 작게 오르내렸습니다. 후, 후. 마치 3년 전 정자의 무릎 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경 원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생은 그렇게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는군요. 하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정자 할머니를 기억하는 걸까요? 미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분명히 사랑은 죽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정자와 순이가 나누었던 따뜻한 온기가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통해 요양원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삶은 끝나지 않고 사랑은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은행에서 적금을 부으며 미소 짓는 모습, 순이가 마룻바닥을 긁는 모습, 하늘이 통장을 발견하는 순간, 성우가 수갑을 차는 장면, 유치장에서 두 손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맞닿는 장면, 민준이 졸업장을 받는 모습,
순이가 새로운 노인의 무릎에서 잠드는 평화로운 모습. 여러분, 인생은 때로 예고 없는 비바람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화려한 성공이나 거창한 재산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정자 할머니가 뿌린 씨앗은 오랜 인내의 시간을 거쳐 손주의 미래라는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비록 당신의 밥그릇은 비어 있었지만 그 빈 그릇에 담긴 것은 자식에 대한 원망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96개월, 2920일, 7만 80시간, 한 어머니가 밥을 굶으며 약을 줄이며 손주들의 미래를 지켜낸 시간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그 고통의 세월을 견뎌준 진심으로 맺어집니다. 부모님의 통장 잔고가 아닌 그분들의 주름진 손등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거기에는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의 무게와 사랑의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만큼은 그분의 통장을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2억 3천만 원보다 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인생 한 잔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는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생 한 장과 다음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